예, 오늘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제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벨의 김경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첫 행보가 어디일까? 첫 행보를 안 해서 제가 이 시간 통해 몇 번 좀 거듭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드디어 좀 스케줄이 나왔고 유럽 출장이었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지난 22일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2016년 9월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한 후 약 1년 반 만에 해외 출장을 떠난 건데요. 이 부회장은 다음 달 초까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국가를 돌면서 사업 파트너, 투자자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그간 글로벌 기업 파트너들로부터 미팅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또 경영진들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를 할 때 총수가 나서야 하는 해외 사업 현안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떠났고요. 출국 날짜가 창립 80주년인 22일로 잡힌 것은 약속을 조율하다 보니 공교롭게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저희가 예상을 했었을 때가 첫 행보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모습을 안 나타냈다가 네. 첫 번째가 이제 유럽 출장이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글로벌 기업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이사회, 주주총회 등 그런 국내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예.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또 다스 소송비 대납이나 차명 계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 경영 행보는 비교적 해석의 여지가 적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과연 어떤 데 방점을 두고 좀 스케줄을 짤까요? 네, 우선 유럽 내에 주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럽 내 주요 사업 파트너로는 지멘스, BMW, 폭스바겐, 그리고 발렌베리, 로슈 등이 꼽히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이 지난해까지 사회이사로 재직을 했었던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지주사인 엑소로그룹 경영진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M&A에 관심을 두고 살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 이후 큰 초대형 M&A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부회장이 복귀한 만큼 대형 M&A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옥중에 있을 때도 M&A 소식들은 간간히 들려왔었는데 과연 또 어떤 초대형 M&A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땅콩 회항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너무나도 또 생생하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이제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들려오고 있는 뉴스에서는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오는 4월 초에 칼 호텔 네트워크의 등기 이사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2015년 1월에 모든 직책을 내려놨는데요. 예. 그 당시에 칼 호텔 네트워크의 대표이사 자리도 내놨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그간 법원 출석과 봉사활동 외에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칼 호텔 네트워크의 등기이사가 되면 약 3년 만에 경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내부에서도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복귀 시점이나 방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워딩 때문에 이제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거나 경영에 대한 복귀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작년 1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고 또 쟁점이었던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이 이런 복귀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또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자 올해 1월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도 나섰고요. 또 올해 정기 인사에서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가 복귀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자회사의 에어코리아의 상근 고문이 됐는데 이분이 땅콩회항 당시에 박창진 전 사무장 등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가 구속됐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설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게 될 텐데 한진그룹 중에 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또 호텔 사업이기도 하고 이전에 조정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있을 때도 좀 힘을 실는 모습이라 그럼 다시 한번 복귀를 한다면 여기에 힘이 실릴까요? 네, 칼 호텔 네트워크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으로 호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있기 전에도 호텔 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그랜드 호텔의 건립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진그룹은 항공사업과 호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최근 3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관련해서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워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저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까지만 한번 전해드렸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을 바꿔서 대림산업의 이해욱 부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부회장은 지난주 정기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같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재율 석유화학사업부 사장과 강영국 건설부문 부사장도 함께 자리를 내놨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1년 3월 대림산업 사내이사가 됐고 같은 해 5월에는 대표이사가 됐는데 이번에 7년 만에 이선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물러나게 됐는지가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대림산업 측은 최근에 있었던 전현직 임직원의 갑질 논란보다는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던 시기에 이미 논의가 됐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림산업은 올해 1월에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전현직 임직원의 갑질 논란이 이 부회장의 퇴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인 한수건설 대표가 대림산업 임직원으로부터 외제차를 포함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과 한수건설의 입장은 엇갈렸는데요. 그러다 공정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최근에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재편이 예상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임 뉴스와 그리고 갑질 논란 뉴스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밖에서는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또 이사회에서 아예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해욱 전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떤 행보를 갖게 될지 저희가 따라가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별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